또다시 흑백 사진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흑백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제 흑백 사진을 만든 건 파라리 니콘 카메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만약에 그 니콘 색감이 뭐 제 마음에 안 들었다면 로우 파일로 찍고 이리저리 보정을 해서 뭐 마음에 들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보정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니콘의 그 약간 떡진 듯한 높은 콘트라스트의 그 진한 느낌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찍으니까 그런 느낌이 상쇄가 좀 되더라고요. 사실 흑백을 찍게 된 이유가 니콘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뭔가 생각해 볼 점이, 깨달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칼라 사진에서는 색깔 사이의 경계가 여러 종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종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과 빨간색의 경계 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계, 이런 경계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색이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면서 떡이지면 색들 간에 섞이는 부분이 되게 보기 싫게 변하는, 떡이 져서 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흑백의 경우에는 떡이 약간 지는 느낌,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더라도 보기 싫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가 강해지면서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더 강한 사진이 됩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니콘 카메라를 쓰다가 그 떡진 느낌이 싫어서 흑백 사진을 찍게 됐지만, 사실 흑백 사진에서는 그런 떡진 느낌이 칼라에서와는 다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오늘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한 건, 오늘 보정을 할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꾸 보정 전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진 찍으실 때 어, 걸어 다니면서 찍는 게 베스트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찍으면 운전을 하느라 바깥에 어떤 좋은 피사체가 있어도 놓칠 확률이 크고요. 설사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와 버려서 다시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기는 조금 더 큰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걸으면서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도 제가 해안도로, 제주도 쪽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발견한 장면이고요. 보는 순간, 아, 흑백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사진입니다. 어, 초보분들이나 또는 흑백 사진을 찍지 않았던 분들이 처음에 흑백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칼라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칼라가 아깝다라는 게, 이렇게 사진의 컬러가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굳이 없애버리는 게, 그 컬러가 빠지는 게 약간 아까운 느낌이 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흑백 사진을 만들까라고 하다가도 컬러가 없어지는 게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아, 그냥 컬러로 가자 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초보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흑백으로 변환하다가 컬러가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흑백 사진은 찍는 그 순간부터 흑백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찍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에게는 이 칼라 사진이라는 원본이 있지만 이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한테는 오직 흑백 사진의 결과물로 이 사진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3개 정도로 찍었는데요. 어, 저는 이 사진을 오늘 보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이 나머지 두 사진에 비해서 나은 점은,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 줄 하나가 더 들어간 게 딱히 사진에 임팩트를 더해주기보다는 번잡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요 포장마차, 이게 너무 위쪽으로 떠 있어서, 화면상에서 위쪽으로 떠 있어서 안정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보면 밑에 불필요한 아스팔트 대신에 적절한 공간에 시멘트가 남고, 그 다음에 질감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외롭고 동떨어진 어떤 포장마차, 약간 뜬금없이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앉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면서 조금 외로운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 구도상에서 이 위에 전기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사진인데요. 전체적인 사진에서 이 전기줄은 예, 방해가 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디벨롭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크롭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전기줄을 잘라내겠습니다. 사진 전체에서 이 포장마차가 차지하는 공간이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줄만 없애는 쪽으로 예, 최대한 작게 잘라내시고요. 최소화해서 잘라내시고요. 자, 이런 부분, 이 번잡한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 이쪽 이런 번잡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튀어나온 라인들, 지난 강좌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사진은 항상 가장자리를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가 뭔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전기줄도 사라진 이 정도의 프레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 잘라내고요. 그리고 예, 렌즈 프로필에서 오는 사진의 왜곡을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백 보정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처럼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 이 사진의 관건은 일단 그 노랗고 빨간색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노랗고 빨간색을 얼마나 흑백의 대비를 잘 살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필터를 움직여보면 노란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 빨간색은 대비를 위해서 반대로 필터를 약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필터가 혹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렌지 필터 역시 아까 빨간색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오렌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렌지 필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블랙 앤 화이트 믹스 체인지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처음보다 대비가 훨씬 강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이 느낌보다는 저 채널 필터만을 사용해서도 대비가 강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색을 살리거나 또는 하늘을 정리하기 위해서 블루 필터를 조절을 한번 해보고요. 이 사진에서는 하늘이 어두운 것보다 하늘은 오히려 밝은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이 빨간 세로줄이 좀 진한 까만색으로 돼서 이렇게 대비해서 이 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줄과 같이 하늘색까지 어두워져 버린다면 사진 전체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포장마차의 대비가 사라져서 이 포장마차가 전체에서 덩그러니 가운데 있는 어떤 존재감이 약해져 버리겠죠. 그런 의도에서 하늘은 적당히 밝은 쪽으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야 될 게 이쪽에 지금 물이 담긴 수족관 같은 게 어항 같은 게 있는데요. 아쿠아를 조절해서 저것도 조절이 되는지 한번 옮겨 볼게요. 아쿠아색이 약간은 영향을 받긴 하지만 크게 예, 표가 나진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여기 포장마차에 있는 어떤 청테이프? 테이프는 아니고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예, 테두리가 아쿠아에 의해서 조금 어두워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진에 눈에 띄는 것이요. 여기 지붕에 햇빛을 제대로 받은 부분, 이쪽이 하이라이트가 조금 날아가서 색이 너무 연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줄여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디테일이 지금 살아난 느낌이고요. 하이라이트를 줄인 상태에서 화이트 값을 조절해서 어디까지 사진이 밝아질 수 있는지, 흰색 부분이 어디까지 밝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예, 밝은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밝아져서 밝게 부각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한번 Alt 키를 누른 채로
요 바를 움직여서 요 정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처음에 흑백으로 변환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된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완전 다른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흑백 사진에서 좋아하는 클래리티를 올려서 윤곽선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됐고 지금 자 사진 편집하면서 히스토그램을 종종 봐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좋은 사진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밝은 눈을 찍었다든가 뭐 극단적으로 어두운 아스팔트를 찍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면 전체의 히스토그램이 골고루 분포하는 게 눈으로 보기에 편안하고 인상적인 흑백 사진이 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자, 지금 처음에 블랙 앤 화이트로 변경했을 때 히스토그램이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밝은 부분에 히스토그램이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진이 뭔가 뭐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애매한 느낌의 사진이었죠. 반면 이렇게 보정을 어느 정도 거친 후에는 히스토그램이 골고루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빵에 잼을 바를 때 이렇게 골고루 펴서 바르듯이 그런 느낌으로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펴서 바르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정을 좀 해줘야 될 게 섀도우 쪽을 굳이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이트 블랙은 이미 손을 댔고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컨트라스트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한 이미지가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이 하늘을 보면 디테일이 약간 뭉개진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점들이 이렇게 박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소니 카메라를 쓰는데 이번에 펌웨어를 통해서 그 14비트 무손실 로 파일을 이제서야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 찍을 당시만 해도 손실로 파일을 소니가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조금 날아가면서 제가 보정을 할 때 그 관용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약간씩 일어난 부분인데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최대한 복구를 하려면 저 부분이 원래 찍혔던 이 밝은 느낌의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그나마 저 전 부분을 표를 좀 안 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손을 봐야 될 것이 이제 부분 브러쉬, 어저스먼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지붕의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싶고요. 자,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하셔서 지붕 쪽을 칠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어제 제가 수정하던 세팅이 남아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오히려 더 밝게 돼 있었네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낮추면 어느 정도 흰 것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익스포저까지 낮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브러쉬 크기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되는 대로 막 지금 칠했는데요. Alt 키를 누르고 브러쉬가 적용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이쪽 지붕 부분은 익스포저를 조금 낮추고 보니까 오히려 햇빛을 받은 부분인데 억지로 노출을 너무 낮추면 어색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이라이트만 살려주는 식으로 이 정도 밝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대고 싶은 부분이 클래리티를 조금씩 올려주고 싶어요. U를 선택하시고 클래리티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를 올려주고 싶은 부분 앞에 뭔가 부각되는 이런
소재들 이런 쪽의 클래리티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선명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구름 쪽의 클래리티를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름 쪽에 클래리티를 손을 댔고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예, 이 구름이 전체 이 장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사진에서 오히려 구름의 컨트라스트를 많이 손대는 건 오히려 예,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컨트라스트는 많이 올리지 않고 클래리티만 준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조금 올려서 구름의 흰색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이라이트가 선택된 브러쉬로 지금 이렇게 칠을 해줘서 구름의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진짜 네, 좀 귀찮네요. Alt 키를 눌러서 예, 또 이런 데서 예, 제가 지금 대충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커맨드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요. 세부 작업하실 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예, 지금 제가 귀차니즘에 빠져서 예, 작업을 보여드리느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요, 미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커맨드 마이너스로 다시 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 이쪽에서 메인이 되는 패널에서 이제 보정할 건 다 했고요. 사진도 어느 정도 대비를 이루는 사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필름 그레인을 조금 첨가를 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필름 그레인을 조금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서 아까 그 데이터 손실됐던 점들이 생긴 부분이 필름 그레인이랑 약간 섞이면서 중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레인을 조금 많이 넣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처음에 칼라였던 것과 지금 흑백인 사진 비교가 지금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흑백이 좋은데 혹시 컬러가 좋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흑백 사진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느끼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사진에서 흑백이 돼서 좋아진 점이 뭐냐라고 찾아본다면 일단은 흑백 사진 기본적인 깔끔함이죠. 여기서는 녹색과 빨간색, 노란색이 뭔가 이렇게 색이 혼잡한 느낌을 주는데 한 톤으로 이게 통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쿠아톤과 이런 색깔이 여러 개 있다는 건 하늘색, 색깔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시선의 분산을 가져오는데 여기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경비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 스티커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죠. 왜냐면 뭔가 오래된 것들, 외로운 느낌의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포장마차인데 이런 너무 현대식의 경비 스티커는 혼자 동떨어진 느낌을 줘서 사진의 그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사진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흑백으로 변환을 했더니 까만색으로 처리되면서 얘 혼자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사라진 상태가 된 거죠. 예, 이래서 흑백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하고요. 심플함, 깔끔함이 흑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원본 칼라 사진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늘 그렇지만 흑백 모드로 처음 바꿨을 때랑도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완전 달라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 사진은 제가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느라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굳이 손을 더 이상 안 대도 될 것 같은 사진이라서 여기서 강좌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여러분들이 잠시 식사하고
하고 난 후나 아니면 뭐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나 잠시 이렇게 짧게 볼 수 있는 한 15분 내외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고 다음 강좌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끝. 안녕.